이것은 인체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고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은 세포는 사멸하거나 암세포로 변형된다고 알려져 있다. 인체에 좋은 물이란 어떤 것일까? 알칼리수는 무엇이고 수소수는 무엇일까? 또 알칼리 전해수는 무엇이고 알칼리 환원수는 무엇인가? 또 알칼리 육각수란 무엇인가? 알칼리 지장수란 무엇일까?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알칼리수와 수소 풍부수는 같은 말이다. 수소 분자가 많으면 알칼리성을 띠고 산소 성분이 많으면 산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전해수란 전기 분해를 통해 분리된 물을 가리키고 환원수란 황토나 맥반석을 이용해서 알칼리화 되는 것을 가리킨다. 지장수는 불순물이 없는 순수 황토층에서 솟아나는 물이나 황토로 이루어진 층의 고인물로서 알칼리성을 띠고 황토 속에 포함된 인성분으로 인해 해독 작용이 있다. 산소 풍부수와 관련해서 설명을 덧붙이면 우리가 가령 마라톤 경기를 보고 있으면 선수들이 달리는 도중에 생수를 마시는 것을 보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증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갈증도 원인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부족해진 산소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우황청심원을 언제 왜 복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과 상통한데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우황청심원을 언제 왜 복용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부족해진 산소를 보충하고 산소를 필요로 하는 세포에 산소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청심원을 사서 표기된 효능을 보면 대표적으로 기사회생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 뜻은 심폐기능의 저하로 혈액의 순환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뇌졸도 및 심정지를 막기 위한 처방으로 인공호흡기가 같은 것이다. 물에 녹아있는 산소는 호흡으로 받아들인 산소보다 인체 내에서 수만 배 빠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호흡으로 받아들인 산소는 폐에서 액상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로 하고 일시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량의 산소가 필요한 이유는 강한 운동 에너지를 발휘하기 위해는 에너지가 소진되어야 하고 에너지를 태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 유입이 되어야 한다. 장시간 달리는 과정에서 바쁜 호흡을 몰아쉬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 용어로 이것을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한다. 이제 에너지를 보충하는 음식물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 보통의 짐승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인간은 오랜 세월에 길들여진 습관에 의해 식재료를 구분하는 본능을 상실해버렸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식재료와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필요에 의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식재료에 따라 조리 방법도 맞아야 한다. 식재료와 맞지 않게 지지고 굽고 튀기고 먹어도 되는 식재료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물로 만들어버리고 동물성 기름이 좋다, 식물성 기름이 좋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전자에도 말했듯이 사람은 잡식성으로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해서도 안 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의사는 질병만 따지고 약사는 약만 따지고 영양사는 영양만 따지고 요리사는 맛과 아름다움만 고집한다. 이뿐만인가? 사람은 주행성이다. 그런데 밤낮 구분 없이 일을 하고 밤낮 없이 음주 가무를 즐긴다. 오염된 공기와 오염된 물은 말할 것도 없다.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신선 불로초라도 발견한 듯 산천초목 우거진 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뭐는 어디에 좋고 뭐는 어디에 좋고 약인지 밥인지 그 영역을 범위를 넘나들며 앞다투어 유명세를 펼친다. 이러니 어찌 건강하다 할 것인가. 앵무새 중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를 먹고 스스로 해독을 위해 인이 함유된 황토를 차차 섭취한다. 둘째, 사람의 수명. 사람의 최대 수명은 120년이다. 간혹 이 횟수를 초과하여 살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아주 예외적이다. 과거에는
절대적 영양 부족이 수명 단축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이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된다.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늘어난 이유는 단순 질병조차도 치료 방법이 없었던 옛날과 달리 질병 치료의 범위가 넓어진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었어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많았다. 일찍 죽는 사람의 대부분이 그냥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일부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아무거나 먹다가 탈이 나서 죽는 사람이 많았다. 옛날에는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한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칠순 팔순이 되어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 허리가 굽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배고픔이다. 배가 고파서 배 가죽에 힘이 없고 마른 장작처럼 탄력이 없고 배가 등 가죽에 달라붙었다는 서글픈 소리까지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요즘 사람들이 대체로 허리가 고든 이유는 배가 불쑥 나와 앞으로 접이지 않아서 곧곧한 것이 아니라 배가 불쑥 나온 탓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직근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들어올릴 때 허리 벨트를 차는 이유는 배에 힘을 주어 허리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허리에 탈이 나서 병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세불량, 과체중 또는 지나친 다이어트나 과도한 스트레스, 추간공 협착 등의 기인한 질병이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 평균 수명을 늘어났지만 이유도 모른 채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의 일부는 바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들과 잘못된 식습관 및 운동 부족이 원인으로 식용색소를 비롯한 화학조미료 등 불량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너무 많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도 많다. 반평생 60을 계절로 따지면 한여름이다. 초가을로 접어드는 나이가 70이다. 그런데 늦가을이 오기도 전에 수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많다. 셋째, 심신허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 이상. 사람은 본능과 이성으로 두 개의 성을 가진다. 본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생물학적 본능과 생존을 위한 생리적 본능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성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사리분별과 이해를 통해 본능을 제어하고 주도적을 살아가도록 만든다.